저는 나무로 만든 보통 연필입니다. 저는 읽고 쓸 수 있는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친숙한 존재지요. 쓰는 일은 나의 사명이며 천직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죠. 글쎄요, 우선 저의 생애는 흥미로워요. 게다가 나무나 석양, 번개보다 더 신비롭죠. 사람들은 연필을 하찮게 생각하지만 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안다면 모두들 놀랄 겁니다. 저를 무시하는 건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뼈아픈 실수가 될 것입니다. 현명한 GK 체스터튼은 우리는 경이로운 것들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경이심의 결핍으로 인해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는 걸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연필은 그 모양만으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를 이해할 수 있다면, 만약 제가 상징하는 기적을 인식할 수 있다면 인류는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의미심장한 교훈도 갖고 있어요. 저는 자동차나 비행기, 접시 닦는 기계보다 교훈을 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단순해 보이기 때문이죠. 제 모습은 단순해 보이지만 지구상의 그 누구도 연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를 거예요. 미국에서는 매년 무려 15억 개의 연필이 만들어지고 있죠. 환상적이지 않나요? 저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저에게는 나무와 레커, 인쇄된 라벨, 흑연으로 만든 연필심, 약간의 금속, 그리고 지우개가 있죠. 저의 계보는 미국의 노던 캘리포니아와 오레건에서 곱게 자란 껍질이 거친 삼나무에서 시작됩니다. 삼나무를 베어 철로 옆으로 운반하기까지는 톱과 트럭, 밧줄을 비롯한 수많은 도구가 필요하죠. 그 도구를 만드는 데 동원된 사람들과 많은 기술을 떠올려 보세요. 광산에서 철을 캐내 재련하여 톱과 도끼, 모터를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대마를 심고 가꾸어 무겁고 튼튼한 밧줄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벌목장에는 침대와 식당을 비롯한 각종 부대 시설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벌목하는 인부들이 마시는 커피 한 잔도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과정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려진 통나무들은 기차에 실려 캘리포니아주의 산 린드로에 있는 제재소로 보내집니다. 바닥이 평평한 기차를 만들고 철도를 깐 사람들, 엔진을 만들고 통신 시스템을 설치한 사람들까지, 바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선조들입니다. 산 린드로에 있는 제재소에서는 우선 옮겨진 삼나무들을 연필 길이에 맞춰 자르고 1cm도 안 되는 두께의 판자로 만들어냅니다. 판자들을 가마에서 말리고 난 다음에는 10개 색을 입히죠. 사람들이 칙칙한 것보다 예쁘게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색까지 입힌 판자를 왁스에 칠하고 또 한 번 가마에서 말립니다. 열과 빛, 동력 벨트와 발전기, 그 외 제재소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도 기술이 사용되죠. 이번에는 연필 공장으로 가볼까요? 연필 공장에서는 복잡한 기계가 각각의 판자에 8개의 홈을 팝니다. 또 다른 기계는 판자 위에 흑연을 올려놓은 후 풀을 바르고 그 위에 또 다른 판자를 놓습니다. 말하자면 흑연 샌드위치인 거죠. 7형제와 저는 이 흑연 샌드위치에서 기계적으로 나누어집니다. 흑연 역시 생산하고 운반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합니다. 흑연광산의 광부들이 사용하는 연장을 만든 사람들, 흑연을 선적할 때 사용되는 마대를 만드는 사람들, 마대를 조이는 끈을 만드는 사람들, 흑연을 배에 싣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배를 만든 사람들과 배가 항해할 수 있도록 바다를 비추는 등대지기, 항구의 도선사들도 잊어선 안됩니다. 흑연은 미시시피강의 진흙과 섞여진 다음 수소나 암모늄을 사용해 정제합니다. 그 후에는 동물성 후지를 황산과 반응시킨 가수제가 첨가되죠. 수많은 기계들을 거쳐서 혼합물은 마치 소세지처럼 압출되어 나온 다음 알맞게 잘려져서 화씨 1850도에서 몇 시간 동안 구워집니다. 마지막으로는 흑연을 멕시코의 칸델릴라 왁스, 파라핀 왁스, 경화천연수지가 포함된 뜨거운 혼합물로 처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지만 흑연은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예쁜 노란색 옷을 입게 된 것 또한 복잡한 사연이 얽혀 있습니다. 삼나무를 6번에 걸쳐 레커로 칠하면 아름다운 색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건데요. 레커가 노란색을 갖기까지도 무수한 사람들의 기술이 동원되었죠. 레커의 성분인 캐스터콩을 재배한 사람과 캐스터콩 기름을 정제한 사람도 저의 무수한 선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차, 제 엉덩이에 붙어있는 지우개도 빼먹을 수 없죠. 연필과 지우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우개를 두고 품위 없이 마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지우개는 중요한 존재예요. 당신의 실수를 지워주죠. 지우개의 성분은 팩타이스라고 합니다. 고무와 비슷한 제품이지만 고무는 아니죠. 팩타이스는 인도네시아의 평지씨 기름과 염화황을 반응시켜 만들어집니다. 지우개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경화제와 촉매들이 사용됩니다. 경석은 이탈리아에서 오고
지우개의 색을 내는 안료는 황화카드뮴입니다. 이쯤 되면 지구상의 그 누구도 연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확히 모른다고 한 저의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죠. 연필 공장의 사장을 포함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기술을 혼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흑연을 캐는 광부들과 삼나무를 베는 벌목꾼의 차이는 기술의 종류 차이일 뿐이죠. 광부나 벌목꾼, 공장의 인부들,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공장의 화학자와 인부, 흑연과 진흙을 파내는 사람, 배와 기차, 트럭을 만드는 사람, 기계를 작동시키는 사람, 연필 회사의 사장까지도 제가 필요해서 열심히 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제가 별로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저를 만들기 위해 일한 수백만 명 가운데는 실제로 연필을 깎아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움직이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일하게 한 건 연필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술로 필요한 물건이나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완성되기까지의 수많은 과정 속에서 강제로 지시하고 감독하는 어떠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독하지 않지만 대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죠. 수백만 가지의 기술들이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대응한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협력, 멋있지 않나요? 그 증거가 바로 저 연필입니다.